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부터 미국 증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41,429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다행히 1.57% 올라주고 있습니다. 17,709선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S&P 500도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612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CPI가 발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중요 일정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장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원유 재고가 나오고 난 이후에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10년물의 국채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보다 소폭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의 국채 입찰 이후 그 정도가 가격이 어떻게 거래가 될지가 아마 조금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의 2월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수치로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0.3에 0.3보다 낮은 0.2에 0.2가 나왔고 1년 기준으로도 예상치보다 낮은 2.8에 3.1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2.9에 3.2보다 0.1%가량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부 동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비는 여전히 0.3%가량 상승하면서 전체 월간 증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 가솔린 가격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전기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증가로 인해서 상승이 되면서 0.2%가량 상승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외식이 0.4% 증가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정식품에 대해서 변동이 없음에 따라 0.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가 낮게 나온 요인으로는 항공료와 휘발유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이번 달에 4%가량 하락을 했으며 휘발유 같은 경우도 1%가량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가 낮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의료, 중고차, 트럭, 가정용품, 그리고 레크레이션, 의류, 개인관리 등은 상승을 했지만 신차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블룸버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비해서 2월 인플레가 둔화가 되긴 했지만 관세 발효 전이라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부터는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코어 서비스라고 불리는 주택제외 서비스 가격이 0.22%가량 상승하면서 1월 0.76% 상승해서 안정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관세 영향에 관련해서 제외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관세 영향이 적용되는 3월의 CPI도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의 30일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포성이 멎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중간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30일 휴전 합의와 군사지원 재개가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3월 11일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임시휴전에 합의를 했으며 조건은 러시아의 동의 및 동시 이행이 발표가 되게 됐는데요.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즉각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만약에 휴전이 성립이 될 경우 미국 중재로 우크라이나 점령지 처리와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게 됐습니다. 현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휴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쟁을 끝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러시아 쪽에서도 동의를 할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푸틴 대통령과 이번 주 내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탱고를 추려면 2명이 필요하다라면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휴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건설적인 회담이었으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의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보장 및 광물자원 개발 협정 체결 목표로 젤렌스키가 이번에 또 백악관에 초대가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네, 러시아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미국과 관련한 관세 관련 소식인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이에 EU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캐나다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50%는 취소가 됐지만 오늘부터 25% 관세는 발효가 됩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EU 쪽에서도 부과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EU와 캐나다 쪽에서도 보복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EU 쪽에서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농산물, 가전 등에 약 41조 원 혹은 260억 유로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4월 중순부터 발효가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시기에 1기의 보복 관세의 4배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대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쪽에서도 강력하지만 필요한 대응이며 비례적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국의 소비자와 기업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무역 책임자 쪽에서도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유럽은 자국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 상품인 버범이나 오토바이, 농산물 등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관세를 부과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게 됐습니다. 캐나다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가 나왔는데요. 현재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캐나다 쪽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30조 원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공급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대미 전기요금 25% 인상을 계획했으나 50% 관세 위협도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기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관세 전쟁의 중간에 있음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EU 같은 경우 미국과 자동차 관세이나 LNG 수입 확대를 제안하지만 트럼프 팀에 대한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새롭게 취임한 마크 케니가 결국 지속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현재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도 관세 전쟁이 조금 더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퀄컴의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인텔에 대한 부담감을 나눠 갖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텔 재건 지원을 요청받은 TSMC가 현재 몇몇 기업들에게 같이 인텔 파운드리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 운영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에다가 칩 설계 업체 지분 투자를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논의 초기 단계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의 협력 안에서 인텔의 미국 제조 목표로 TSMC가 협력을 현재 승인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투자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더라도 최종 거래는 여전히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SMC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모듈 완전 외국 소유 방지를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기술적 난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TSMC와 인텔은 공정과 화학, 물질, 제조도가 달라서 운영 통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지분 인수를 하더라도 아마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기밀 관련된 문제나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할지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시에 TSMC의 미국 내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인텔 파운드리가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시간 소요 등 장애물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미국 정부 압박과 고객사의 참여로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정부 쪽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했습니다.